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감미소 채널의 감사합사 양경윤입니다. 두두쌤 김혜경입니다. 어, 제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버벅이죠. 아니 시작은 두두쌤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늘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가 이런 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질문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이 있지. 그죠? 네. 제가 133조 네. 이 타이틀은 뭐냐면 왜 이 타이틀을 가져왔냐면요. 네. 타이틀 이거예요. 질문에 대한 편견을 처음부터 알려드려요. 편견을 버려야 된대요. 근데 편견을 버리라고 하는데 글을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하브루타를 진행하면서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고자 하면 어렵지 않고 다양한 질문을 쓰는 이도 있지만은 질문 하나를 만드는 것이 힘든 이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서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 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못 쓰는 분이 네. 계세요. 백지를 앞에 놓고. 네.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서술해서 처음부터 책을 읽는데 134쪽 맨 위에 보시면 네. 어른이든 아이든 질문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속도와 깊이는 저마다 다르다. 생각의 속도와 깊이를 인정해야 된다. 편견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서두에 시작하고 있어서 저도 서두에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선생님 얘기하시는 걸 듣는 순간 이런 질문이 생각났어요. 질문이 질문에 단자. 질문에 대한 편견이 뭐가 있을까요? 또 내가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 이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몰라서 그건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고차원적이고 퀄리티 있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우와우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게 제일 큰 편견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우리가 왜 쭉 해왔던 게 반드시 정답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걸 우리가 쭉 연습해오고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어떤 질문 모두가 와 하는 질문 그렇죠. 정말 좋은 질문 이런 어떤 그게 뭔가가 있고 질문도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편견? 네, 그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막 하세요. 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막? 그죠? 제 선생님 막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머릿속에 컷하는 걸 꺼내놔 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처음에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만든 이상한 질문이라고 말할까봐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번씩 저희 중고등학생들이요. 나이 때에 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게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발달 단계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세계를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네. 그래서 또 자기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쓰다 보면 부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을 막 가지다 보니 아무리 부모가 박사고 뛰어나고 존경받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부모를 무시하게 돼요. 엄마는 그건 잘 모르잖아. 엄마 아는 거 아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또 그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드리는 건 그때 부모들이 좀 충격을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자녀한테까지 그래서 더 말을 많이 못하게 되고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는 부끄러워도 그냥 한번 꺼내보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가니까 영어들이 실력이 늘잖아요. 수능 영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저도 그럼 물어봐요. 맨날 그건 무슨 뜻이야? 야,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 어는 어떻게 돼? 아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아들은 뭐 말해주기도 하고 그것도 모르나 이런 식으로 받아보지만 그냥 자녀한테 연습을 하시면 돼요. 막 저는 꺼내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는 사실 부모가 이렇게 5만 가지를 그냥 스스럼 없이 질문을 한다면 아이들은 질문이 저렇게 궁금한 걸 저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는구나 하고 아이들이 또 배울 수 있는 그것도 되지 않을까요? 보여주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더니 엄마 그건 모르잖아. 이 단어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자만이 차죠. 그럼 제가 써보겠죠. 나는 그 단어만 모르고 나머지는 니보다 더 많이 알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엄마 영어 못한다고 했잖아. 좀 알려줘. 그리고 모르는 건 그때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물어볼 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렇죠. 맞아요. 라고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세상 사람 저도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거나 또 도지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거 뭐야? 하고 그냥 쓱 물어보거든요.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묻는 게 제일 낫죠. 그 연습이 끝나고 나니까 그냥 질문이 쉬워졌어요. 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예전에 우리가 이 하브루타 그 초기에 유튜브 찍을 때 네네. 질문 얘기할 때 제가 질문을 어려워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 탓이에요. 이랬었어요. 맞아. 우리 기억나요. 네, 그런 어두운 과거를 정답을 막 요구하는 네, 선생님들의 네. 질문 우리 발산합니다.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이 특히 부모들이 연습하려고 이렇게 딱 하다 보면 그 백지가 공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팁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질문의 속도와 네. 깊이가 다 다르고 하지만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한 7개까지 있네요. 7개, 135페이지에 이건 그냥 제가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질문이 좀 쉬워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를 써본 거예요. 이거 말고도 좋은 답은 정말 많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단어의 의미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는 단어도 질문할 수 있죠.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질문해야 되고. 네. 그래서 엊그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과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건 임계량이 차야 되겠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임계량이 뭐죠? 물으시는 거예요. 임계점이 어느 정도냐? 이걸 네, 물어보셨다는 그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임계량이란 단어를 모르시는구나. 근데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제가 한 말을 다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임계량이라는 건요. 임계점이라는 건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모르면 당연히 물어야 되고 또는 아는 단어라도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고 궁금해지신다면 질문하면 되겠죠? 그럼 질문의 개수가 한 개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임계량이 뭐죠? 하고 상대가 탁 물어보는 순간 나의 입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쓰고는 있는데. 그렇죠. 네. 그때 또 우리도 서로에게 찾아보자. 네. 내가 표현하려니까 너무 어렵네. 나는 의미가 이해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 공부가 또 일어나서 상대에게 공부를 해주는 게 있죠. 어머나 죄송해요. 계속 찍을게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까바놀이 기억나시죠? 까바놀이 문장을 네네네. 끝을 뭐로 바꿨어요? 까로 바꾼 거.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있는 거를 끝을 까로 바꾸면 질문이 됩니다. 문장 까봐먹기. 네. 네. 내가 읽은 한 줄 문장에서 여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질문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속도와 깊이는 저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질문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속도와 깊이는 저마다 다릅니까?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중간에 아까 우리 Y 질문 게임 있었잖아요. 왜 하나를 턱 넣어볼까요? 왜 생각의 속도와 깊이는 저마다 다를까요? 네. 그럼 왜만 넣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의 깊이와 속도는 다른 걸까요? 네. 그죠? 무엇이 그 생각의 생각의 그렇죠. 속도와 깊이를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네, 이렇게 육하 원칙 중에 뭔가 탁 갖다 넣으면 말이 탁탁 되어서 질문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싹싹 넣어보는 학생들이요 거죠. 제일 먼저 쉽게 배우는 게 육하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연습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되고요. 세 번째는 네. 보니까 익숙하고 당연한 것에 질문해요. 감사일기랑도 연결되죠, 여러분. 네. 제가 감사일기 네. 많이 하죠. 네. 익숙하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야기 속에 배려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배려 당연하지. 그럼 질문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상황에 꼭 배려를 해야만 하는 걸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받아야만 했을까? 그쵸? 왜 네. 이거를 느끼지 못했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한 게 감사함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제가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익숙하고 당연한 거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네, 어떤 왜 걸로 해볼까요? 엄마는 맨날 밥을 해줘야 하는 걸까? 왜 애들은 맨날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때 생각해보면 공부 안 시키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넷째가 왜 혹은 어떻게 방금 우리가 했던 아까 이야기였고요. 연결해서 얘기해드렸고 다섯 번째는 조건을 조건을 추가해보거나 조건을 뒤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질문, 만약을 넣는 거죠. 만약. 네. 네. 만약에 두두 선생님이 없었다면 난 누구랑 유튜브를 찍을까?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예. 하버타가 없었다면 두두와 나는 만날 수 있었을까? 그죠. 없었다면 이렇게, 네, 되죠. 만약 넣어서 질문하라 그러면 애들 되게 쉬워하거든요. 애들은. 근데 좋아요. 어른들도 이런 거 넣어보시면 되고요. 만약이랑 비슷해요. 여섯 번째는
나라면을 넣어보는 거죠. 어쩌면 하브루타를 하는 최종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최종 목적지가 내 삶을 바꾸고 맞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생각? 그 상황이 감정이입도 해보고. 네.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의 상황에 뭐 예를 들면 그 주인공이 배신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 나라면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까? 그 뭐 이런 거? 나라면 네. 이 질문을 가장 제가 학자들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노벨이란다 노벨 이렇게 발음이 안 좋다. 네. 그래도 저한테 굳굳하게 노벨 그 상 중에 네. 무슨 화학상, 뭐 네. 의학상, 뭐 물리학상 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받은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자기를 감정이입을 했대요. 이 나라면이란 질문이 네. 최고의 질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바이러스라면 어떻게 그 바이러스 제가 갑자기 지금 네네네. 일종의 요새 역지사지 해가지고 명사가 생각이 네. 안 나요. 감정이입인데 그분이 그렇게 바이러스를 연구했고 제 인구달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 인구달은 자기가 연구할 때 내가 침팬지라면 네.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침팬지의 행동 반경과 그것들을 모두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쵸. 아이들에게 네. 어쩌면 최고의 질문 야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니? 야 너 같으면 그쵸.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순간 멍 때리다가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쵸. 나라면 네. 그리고 7번째는 새로운 질문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질문을 변형을 해보거나 짝꿍이 한 질문에서 응용을 해보거나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왜 뭐가 있는 데서 덧붙이는 게 쉽잖아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선생님 네. 한번 보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뭇잎은 뭘까? 큰 나뭇잎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뭇잎은 뭘까요? 와우. 그럼 제가 또 받아서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뭇잎은 뭘까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이상하게 생긴 나뭇잎은 뭘까요? 이상한 건 없겠지만 이렇게 또 대답하고 싶어진다. 네. 예, 이렇게 하면 되고 또 한번 해볼까요? 등장인물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는 안 써놨는데요. 제가 이번에 다시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재독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멋집니다. 몇 년 네. 만에 다시 읽으니까 완전 새롭더라고요. 완전 저 두 번 네. 읽으면서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2015년에 처음 나왔을 때 읽고 지금 다시 읽고 이번에 되게 훅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거기서 유발 하라리가 일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그 선사시대에서 질문을 던져서 추론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만 던지는 거랑 안 된다.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 찾아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우리가 그걸 딱 읽는 순간 역사에서도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질문을 쓰면서 부지불식간에 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자기가 답을 하기 어려운 건 패스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내가 못 찾아도 누군가와 짝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도 써보시는 거가 중요한 지금 것 같아요. 방금 이게 질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우리가 그렇죠. 정답 위주에서 삶을 살다가 답이 없는 걸 하면 미치려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선생님, 제 거는 좀 답이 없는데 해도 될까요? 가치 질문들도 답이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질문들에서 정답이 없어야 맞을 때도 있어요. 물론 정답이 있을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를 잘 찾아가고 그냥 편안하게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오늘은 질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또 새로운 팁이었습니다. 7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단어의 의미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 단어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예쁩니다. 예쁩니까? 문장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너무 익숙하게 우리는 왜 밥을 먹어야 합니까? 왜 당연하다 밥 먹는 거. 똥 싸는 거. 아이들한테 당연한 거 하라고 하면 선생님 입이 왜 하나일까요? 왜 콧구멍은 2개밖에 없을까요? 왜 귀는 두 개나 있을까요? 갑자기 막 궁금해져. 애들이 막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글쎄 그건 내가 처음부터 안 만들어서 잘 모르겠어. 답을 하기 되게 어려운 것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 눈 2개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외계인들은 무엇을 뒤에도 있는데 없어. 네. 그 다음에 또 왜, 어떻게를 육하원칙 같은 거 넣어 보시는 거. 그다음 만약에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진짜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나라면. 그런 질문. 사회와 삶을 연결하는 나라면 또는 너라면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질문이나 짝의 질문을 응용하는 거죠. 상대가 말한 질문에 계속 덧붙여서 말하기. 근데 저는 마지막 질문을
학생들에게 한번 시켜보니까요. 생각보다 애들이 재밌어요. 이걸 놀이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가시키라 이랬더니 막 이상한 거 뭐 한 거 계속 만들어내서 10개 이상을 선생님 한 문장 했는데 10개가 넘게 나왔는데 어떡하죠? 너무 잘했어. 그거의 답이야.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어려운 분들께 드리는 팁 7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온국민 행복충전소 감성어학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너무 잘했다. 오, 네. 그죠? 오, 부드러웠어.